애플의 에어팟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최근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애플의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이 암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호소문을 이 UN과 WTO에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우선은 기사에서 등장하는 호소문 원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호소문 속에는 에어팟은 물론이고 무선 이어폰이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호소문에 코들리스 폰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무선 이어폰이 아니라 휴대폰이란 뜻이 되겠죠. 아울러 여기에서는 그저 과학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언뜻 해당 주장이 많은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한 견해처럼 느껴지지만 우선 이들은 EMF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체에 소속된 이들이고 게다가 호소문은 이미 2015년에 작성된 내용이죠. 그리고 호소문의 내용 역시 에어팟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지는 바로 미디엄이라는 매체에 실린 다음과 같은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이 등장하고 나서 약 일주일 사이에 관련 내용들이 IT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서 우리나라 언론에까지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내용이 다소 전형적입니다.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는 전자레인지 전자파 공포, 2000년대에는 휴대폰 전자파 공포, 올해는 에어팟 버전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원문의 기사 자체는 정말 그 위험성에 대해 환기하는 수준입니다. 아직 완벽히 무해한지는 잘 모르니 조심하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한국에 전해지면서는 다음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슬쩍 둔갑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보도들이 사실상 미디엄의 해당 칼럼 혹은 데일리메일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번역해온 인용 기사입니다. 그런데 언뜻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본인이 쓴 기사에 마치 뒤의 내용 일부만 인용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사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의 번역문이라고 봐도 무방한 국내의 이 기사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원문에 딱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까지만입니다. 실제 원문은 유해하다는 의견과 반대의 입장, 즉 유해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실으면서 이러한 양측의 의견이 있고 다만 그 위험성에 대해 확실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 전해진 기사는 이 원문의 번역 기사 혹은 내용 요약에 불과한데 인용 여부를 다소 뭉뚱그려 밝히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만을 발췌해 원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것이죠. 국내 기사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다시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해성에 대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취지에는 10분 공감하는데요. 하지만 이 원문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에어팟과 같은 무선 이어폰이 위험하다는 측의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는 약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에어팟이 양쪽 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나 뇌에서 더 가까워 휴대폰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물론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에어팟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 자체가 휴대폰에 비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양의 펄스를 방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기술 발전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더 많은 전자파를 내뿜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특히나 IT 업계에 만연한 아주 전형적인 오류가 되겠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알맞는 또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 사용되어 왔던 그 뻔한 레토릭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고 또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그것마저도 현상의 극히 일부분을 겨우 이해하는 수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파 혹은 오늘 지적된 이 블루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유해하다고 증명하는 것과 그것이 무해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연구를 통해 사용해도 충분한 수준의 무해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연구가 설정한 환경,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결론에 불과하겠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 무수한 가능성들에 맞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원문에서와 같이 문제 제기나 그 위험성에 대해 환기한 기사는 앞으로 매년 등장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험성을 환기하는 것과 공포감을 확산시킨 것은 완벽히 다른 저널리즘입니다. 에어팟을 만드는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무선 이어폰을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이러한 공포감이 휩쓸고 가면 피해를 보는 쪽은 충성 고객층이 탄탄하고 독자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과 같은 기업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이 중국산 제품들에 이어 이제는 유해성 논란으로 공포감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선정에 앞서 조금만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 상황 속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 없이 시장에서 계속해 멋지게 싸워나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